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의 삼성전자 멘탈 전도사, 오늘도 2교시 들어갑니다. 2교시 수요일 아침인데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1교시에서 2교시 들어가는데 이번도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중인데 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땅을 지금 매입 중이다. 토지 매입 중.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토지를 매입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파다하게 들린다. 그럼 왜 국내에서 그럴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일단은 지난해 한 2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4대 그룹 총수들, 최고 경영자들이 한번 만났어요.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재용 그 삼전 부회장 사면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 산업계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은 상대적으로는 덜 주목받은 발언이 하나 있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2의 평택 공장에 대한 공식 언급이에요.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지만은 제2의 평택 공장 부지는 국내에서 찾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이날 김 부회장의 발언은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관련 삼성의 립 서비스일 가능성도 있다. 립 서비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삼전의 그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그 최고위 경영자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제2의 평택 공장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대통령 앞에서 뻘소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진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2의 평택 공장. 삼성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이뤄진 거란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해요. 최첨단 반도체 공장 한 기에 보통 얼마 들어가냐? 한 40조 원 안팎이 들어간답니다. 자금이.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 제2의 평택 공장 단지가 조성이 된다면은 추가 투자액은 한 100조 원에 이를 것이다. 그런 전망이 업계에서는 그렇게 들려나오고 있는 겁니다. 100조 원. 엄청난 돈이에요. 현재 그 경기 평택에 그 고덕 산업단지 있어서, 고덕 산업단지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경기도 분들은 평택 반도체 공장이 P1, P2, 1공장, 2공장이 가동 중인데, 지난해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 가동 예정인 3공장도 있어요. P3. 그래서 앞으로 4, 5, 6 공장 부지도 이제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 삼성전자는 지난해 평택시에 4, 5, 6 공장도 착공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렸어요. 그리고 2025년까지 하루에 25만 톤의 공업용수 물을 이제 추가로 확보해야 돼요.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반도체도 물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 공장인 하루에 22만 톤의 물이 사용됩니다. 22만 톤. 물 엄청나게 씁니다. 삼성전자가 그 제2의 반도체 단지를 조성한다면 위치는 과연 어디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K 반도체 벨트 전략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벨트 전략, 이렇게 K 벨트.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면서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장비, 그 특화 단지하고 첨단 장비 연합기지인 용인, 화성, 천안, 그 팹리스밸리는 판교,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 전략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과도 협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2의 평택 공장을 짓는다면은 그 K밸리에 포함됐거나 아니면 인근에 조성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조성할 것이다. K밸리에 들어가나 조성할 것이다. 그 정부가 공개한 그 K자 모양 반도체 밸리는 크게 화성, 기흥, 평택, 천안, 온양, 이렇게 됩니다. 화성, 기흥, 평택, 천안, 온양, 이렇게 보고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어지는 라인이 있고, 이천, 용인, 청주, 이천, 용인, 청주,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도 있어요. 두 개 축이에요. 화성 라인을 주도하는 기업은 삼성이고, 이천 라인은 SK 하이닉스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우리 SK 하이닉스 텃밭에 스스로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화성에서 온양으로 이어지는 라인이라는 추론이 가능한데, 거론되는 건 현재 삼전이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를 조성 중인 평택에 또 다른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평택 현지 부동산 등에서 삼성전자가 평택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다. 그런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론되는 지역은 현재 반도체 단지 인근인 방충리 일대라는 것 같아요. 방충리 일대다.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평택시는 지난 3월에 방충리 일대 159만 제곱미터를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더 지을 것이라는 전망과 삼전 협력 업체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란 전망도 엇갈려요. 반도체 공장이냐, 협력업체 산업단지냐, 이제 엇갈리는 거죠. 평택 지역과 달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경기 안성 쪽이라는 관측이 있어요. 경기 안성. 안성시는 삼전의 그 평택 공장에서 약 20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경기 안성 일대 토지를 계속 매입 중이다. 그런 루머가 돌고 있어요. 루머. 안성시도 반도체 클러스터 위치에 적극적이고요. 최근에 안성시는 산업단지 조성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면적 50만 제곱 이상 8개 후보지를 선정을 했어요. 요즘은 각 지자체 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 끌어가려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김 부회장이 발언이 돼서 확대 해석하는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경계합니다. 경계. 삼성전자는 항상 투철하게 보안 유지해야겠죠. 삼전은 추가 부지가 아니라 아직 팹을 짓지 않는 나머지 지역을 의미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해외가 아닌 국내를 제2의 평택 공장 후보지로 꼽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볼 겁니까? 그러면 무엇일까? 현재 삼전은 중국 시안에 최첨단 그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가동 중인데 1공장 투자가 완료됐어요. 2017년에 삼전은 시안 2공장에 3년간 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이제 발표했고요. 2019년에는 80억 달러 추가 투자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를 납품하는 스마트폰 업체 등 큰손 고객인 중국 업체들 대상으로 인전 겨냥한 포석이었어요. 하지만 중국 리스크가 있어요. 중국 리스크. 삼전을 불안하게 하죠. 이게 뭐 중국이 워낙 공산당 국가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그냥 깡패 아닙니까 그냥. 그리고 또 최근에 미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니까 중국 투자에 대한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때마다 불거지는 반한 감정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2010년대 들어서 중국이 시진핑 주석 주도로 반도체 굴기를 시도 중인 것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공장을 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기술 유치에 대한 방지책을 고민할 정도로 합니다. 워낙 이 중국 애들이 이게 깡패라 보니까 막 기술도 다 빼가고 하여튼 참 불안합니다. 그쪽에서 하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런 싸움을 지금 삼성전자는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삼성전자의 입맛에 딱 맞는 국가는 아니다. 그런 평가도 우세해요. 또 삼전은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17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추가로 신축하거나 증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지역 등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고 애리조나나 뉴욕이나 텍사스주와 수개월째 지금 인센티브를 놓고 줄다리기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계속 밀당하고 있는 겁니다. 삼전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투자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삼성전자가 급할 게 없다. 그런 거 이제 급할 게 없어요. 지들이 급하지 삼성이 급한 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요. 경쟁업체 TSMC의 공격적인 그 투자가 애리조나 쪽이죠. 그 최첨단 라인 헤드라인 그런 투자와 반도체 생산시설 본토 구축을 선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간접적인 압박이에요. 간접적인 압박. 하지만 삼성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 많다고 하네요. 19조 원을 들여가지고 파운드리 공장을 그만큼 고객사 물량을 수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퀄컴이나 엔비디아 등 미국 대형 그 팹리스를 고객사로 확보한 상태지만은 현재 가동 중인 화성 파운드리 라인하고 평택의 신규 라인에서 충분히 소화할 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미국에 할 필요 없다. 화성 공장하고 평택 공장만 해도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인텔이 삼성전자에도 외주 생산을 맡기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물량이 예상보다 적을 거다. 그런 관측이 나와요. 인텔은 그 현재 GPU
외주 물량을 TSMC 넘겼고 삼전에겐 사우스브리지로 불리는 메인보드 칩셋 생산을 맡겼어요. 이 물량이 월 한 15,000장 정도로 현재 가동 중인 그 오스틴 공장 생산 능력의 16%밖에 안 돼요. 16% 수준밖에. 여기에 인텔은 핵심 제품인 그 CPU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자체 생산할 것이다. 뭐 그런 공언한 셈이니까 그 별게 양이 많지 않다. 그 자칫 과잉 투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삼전으로선 과거에 뼈아픈 경험도 있어요. 2012년 12월에 39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당시 주요 고객사였던 애플이 이제 TSMC로 외주 물량을 옮기는 바람에 공경에 처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라네요. 애플 이 자식들이 뒤통수를 친 겁니다, 옛날에. 하여튼 물론 그 AI나 5G 확산 등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는 더욱 커질 거라는 그런 전망도 우세하고, 뭐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이 꾸준히 이제 자체칩 개발을 계속 선언하고 개발 중이라서 이들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사업은 더욱 커질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100조 원 규모인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이 매년 한 10% 이상 이제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삼전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화성이나 평택 대비 입지가 우월하다는 분석은 쉽게 찾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지난 2, 3월에 텍사스 오스틴 그 지역에 이상기후 한파 발생했죠. 그래가지고 공장이 한 달 이상 셧다운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삼전이 그 파운드리 가동 중단으로 1분기에 한 3천에서 4천억 정도 손실을 발생했어요. 일부 금액을 이제 보험으로 보전받는다고 해도 고객사와의 관계 등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업계에서는 또 한국 상황은 미국보다 낫다는 평가가 우세하네요. 또 지진이나 뭐 이상기후 등 천재지변 가능성을 놓고 봐도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뭐 설이 있으니까. 일단 삼성전자는 그 이미 화성과 그 평택 최첨단 파운드리 라인에 50조 원 이상을 좀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EUV 노광 장비 라인을 가동 중이고, 소재나 부품 장비 협력사들도 삼전의 그 본거지인 평택 인근에 터를 잡고 삼성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생산과 공급을 놓고 보면은 글로벌 중심은 대만과 한국,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죠. 그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인 퀄컴의 예를 든다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된 퀄컴의 통신칩은 대부분 한국, 대만, 중국 등에 있는 그 후공정 업체를 통해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나 애플의 하청업체, 그 폭스콘의 그 중국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베트남하고 인도 스마트폰 공장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류비나 뭐 생산비, 인건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했을 때는 미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뭐 미국에 하면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중국에 하면 좋다는 얘기 있지만은 한번 반대로 그냥 한국에서 그냥 공장 짓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뭐 기자분이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길을 또 풀어본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드네요. 들긴 드는데 하여튼간 지금 국내에서 토지 매입 중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뭐든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결정해가지고 뭐 미국 투자든지 한국 투자든지 빨리 결정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2교시는 마치겠습니다.